불가능합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건요? 영국 BBC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축구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5월 리그 최종전을 하루 앞둔 상황. 손흥민은 21골로 22골의 살라에게 1골 뒤진 상태였죠. 133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에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인 따위가 살라를 이기겠어? 영국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세계 최고 골잡이 살라 앞에서 손흥민은 한낱 도전자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최종전이 끝나고 48시간 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손흥민이 이 골을 터뜨려 23골로 득점왕에 올랐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살라의 23골 중 5개가 페널티킥이었지만 손흥민은 단 한 개의 PK도 없이 순수 필드골 23개였다는 사실이죠. 아시아 선수가 어떻게 유럽 5대 리그 133년 역사상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을까요?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4위 173골, 역대 최다 어시스트 1위 101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랐던 그 손흥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2022년 5월 21일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하루 앞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폰에 BBC 뉴스 알림이 떴어요. Asian player winning Golden Boot? Impossible.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런던 집 소파에 앉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떨렸어요. 21골. 제 시즌 득점 기록이었습니다. 살라는 22골이었죠. 1골 차였어요. 내일 최종전에서 이 골을 넣어야 했습니다. 살라가 골을 못 넣는다는 가정하에요. 만약 살라도 골을 넣으면 저는 더 많이 넣어야 했죠? BBC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133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에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살라는 세계 최고의 골잡이다.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지만 살라와는 다른 급이다. 저는 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은 흐렸어요. 133년 1888년 잉글랜드 풋볼 리그가 시작된 이래 아시아 선수는 단 한 명도 득점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선수도 중국 선수도 한국 선수도요. 왜였을까요? 실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둘 다였다는 걸요. 영국 언론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인 따위가 살라를 이기겠어? 스카이 스포츠 해설자가 방송에서 한 말이었어요. 따위.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아시아인의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함부르크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18살이었습니다. 독일어 한마디 못했죠.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동료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름 대신 차이니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국인인데도요. 첫 훈련 때 한 선수가 말했어요. 아시아 애들은 몸싸움이 약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더 세게 부딪혔죠. 레버쿠젠으로 옮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데스리가 득점왕 경쟁을 했지만 언론은 관심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시아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가면 못 통해. 2015년 토트넘이 저를 영입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비웃었어요. 3천만 유로를 아시아 선수한테 썼다고? 토트넘 미쳤네. 첫 시즌 저는 고전했습니다. 4골밖에 못 넣었어요. 봤지? 아시아 선수는 안 된다니까?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봤습니다. 내일 최종전.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였어요. 이 골을 넣어야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133년간 아무도 못했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어요. 그럼 제가 134년 만에 처음이 되면 되는 거였죠? 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살라 경기 일정을 확인했어요. 리버풀은 울버햄튼과 경기였습니다. 살라는 이번 시즌 이미 22골을 넣었어요. 그중 5개가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저는 21골. 페널티킥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순수 필드골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밖 하늘이 조금씩 깨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BBC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도 다들 그랬어요. 아시아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불가능해. 저는 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불가능해. 저는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책의 동기부여였으니까요. 2022년 5월 21일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은 7시로 맞춰놨는데도요.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폰을 틀었어요. SNS를 확인했습니다. 선 BS셀러
오늘 결판 득점왕 최종 레이스 D-Day 133년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 전 세계 언론이 오늘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경기는 오후 4시였습니다. 아직 10시간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길었습니다. 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잤어? 네, 아빠. 긴장되지? 네. 아버지는 웃었어요. 긴장되는 게 정상이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손흥민, 너 기억하니? 네가 8살 때 처음 축구공 잡았을 때 한 말. 기억났습니다. 아빠, 나 세계 최고 될 거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이 그날이다. 가서 증명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가 식고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오전 9시 집을 나섰어요. 토트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음악을 틀었어요. 평소 듣던 노래였는데 오늘은 가사가 안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골. 오늘 이골을 넣어야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살라 득점에 따라 달랐습니다. 살라가 골 못 넣으면 이골로 득점왕이었고, 살라가 1골 넣으면 저는 3골을 넣어야 했죠.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벌써 5대 있었어요. 저만 일찍 온 게 아니었습니다.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내. 형도요. 케인이 저를 봤어요. 오늘 이골만 넣으면 되지? 네. 케인이 웃었습니다. 힘이네.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7번. 10년간 제 번호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토트넘 흰색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함부르크 빨간 유니폼을 처음 입었을 때 거울 앞에서 한참 섰었죠.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통할까? 레버쿠젠 검은 유니폼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데스리가 득점왕. 꿈꾸지 마. 토트넘 흰색 유니폼 처음 입었을 땐요. 프리미어 리그는 다르다. 넌 못해. 저는 매번 증명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1시? 팀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노리치 원정이 아니라 홈 경기였지만 우리는 호텔에서 모여 함께 이동했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토트넘 유니폼 입은 팬들이 보였습니다. 한 팬이 들고 있는 피켓이 눈에 들어왔어요. Son 23골 history. 손흥민 23골 역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했어요. 오후 2시 30분. 화이트 하트 레인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6만 관중이 들어차고 있었어요.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어요. 축구화 끈을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묶었어요. 계속 풀렸거든요. 감독이 들어왔습니다. 전술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목표는 하나다.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드는 것. 라커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케인 쿨루셉스키, 너희는 손흥민한테 볼을 연결해라. 최대한 많이. 케인이 고개 끄덕였습니다. 감독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손흥민, 넌 그냥 골만 넣으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한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감독님. 오후 3시 50분. 터널에 섰습니다. 노리치 선수들이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앞에 어린 마스코트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올려다봤어요. 오빠, 오늘 꼭 골 넣어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입장 음악이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6만 관중의 함성이 귀를 때렸어요. Son. 피치에 섰습니다. 잔디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10년간 수백 번 맡아온 냄새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133년 역사를 바꾸는 날이었으니까요.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어요. 경기 시작 3분. 볼이 제 발에 왔습니다. 중앙에서 20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슈팅 각도가 좋았습니다. 쐈어요. 빗나갔습니다. 골대 오른쪽으로 날아갔죠.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너무 조급했습니다. 경기 10분. 케인이 볼을 잡았어요. 저를 찾았습니다. 패스가 왔죠.
노리치 수비수 2명이 붙었습니다. 돌파할 수 없었어요. 다시 케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기회가 아니었어요. 15분. 쿨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저는 뛰어올랐어요. 헤딩했습니다. 골키퍼가 쳐냈어요.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관중들이 소리쳤어요. 거의 다 왔어? 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경기 16분. 쿨루셉스키가 골을 넣었습니다. 1-0. 동료들이 환호했어요. 저도 뛰어가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조급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벤치 쪽을 봤습니다. 코치가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버풀 경기 상황을 체크하는 거였죠. 살라 소식을요. 전반 25분. 볼이 제게 왔습니다. 페널티 박스 왼쪽이었어요. 수비수 한 명이 앞을 막았습니다. 드리블로 제쳤어요. 슈팅 각도가 열렸습니다. 쐈습니다. 골키퍼가 막았어요. 손으로 쳐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났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쳤어요. 괜찮아. 다시 해. 일어났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었어요. 전반 30분. 케인이 중앙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저는 왼쪽에서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패스가 왔습니다. 정확하게 제 발 앞으로요. 수비수가 달려왔어요. 슛 타이밍 1초도 없었습니다. 저는 터치 없이 바로 쐈어요.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볼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어요. 안 닿았습니다. 골대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골. 심판이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코너 쪽으로 달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케인이 제일 먼저 안았어요. 한 골 더. 한 골만 더. 6만 관중이 소리쳤습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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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디움이 흔들렸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22골. 살라와 동률이었습니다. 한 골만 더 넣으면 됐어요. 단 한 골만요. 세레머니가 끝나고 중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벤치를 봤어요. 코치가 엄지를 지켜 세웠습니다. 입 모양으로 말했어요. 원모. 하나 더. 저는 고개 끄덕였습니다. 경기가 재개됐어요. 그런데 5분 뒤였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벤치에 뛰어왔어요. 감독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감독 얼굴이 굳었어요. 불길했습니다.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리버풀 소식이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전반전 종료. 리버풀 1-0 리드. 살라가 골을 넣었다. 라커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살라도 골을 넣었어요. 23골이 된 겁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한 골을 더 넣어야 23골 동률이었습니다. 아니 동률이 아니라 단독 1위가 되려면요. 2골을 더 넣어야 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케인이 옆에 앉았어요. 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골. 후반 45분 안에 2골을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손흥민 넌 집중만 해.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줄게. 넌 골만 넣으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프타임 15분이 흘렀습니다. 다시 피치로 나갔어요. 관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onny, Sonny. 후반전 휘슬이 울렸어요. 이제 45분 남았습니다. 2골을 넣을 45분이요. 저는 앞을 봤어요. 노리치 골대가 보였습니다. 133년 역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후반 시작 5분. 케인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저는 박스 안에서 뛰어올랐어요. 헤딩했습니다. 빗나갔어요. 골대 위로 넘어갔습니다. 아! 관중들이 탄식했어요. 저는 잔디에 손을 짚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후반 10분. 쿨루셉스키가 돌파했습니다. 저를 봤어요. 패스가 왔습니다. 수비수가 막아섰어요. 몸싸움을 했습니다. 넘어졌어요. 휘슬은 없었습니다. 파울이 아니었죠. 일어나서 심판을 봤어요. 심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플레이 온이었습니다. 후반 15분. 슈팅 기회가 왔습니다. 박스 밖 25m였어요. 멀었지만 쐈습니다. 골키퍼가 잡았어요. 쉬운 슛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초조했습니다.
벤치를 봤어요. 스태프가 또 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리버풀 경기 상황이겠죠. 후반 20분.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리버풀 1-1 울버햄튼. 관중들이 웅성거렸어요. 리버풀이 동점골을 허용한 겁니다. 그럼 살라가 추가골을 넣지 못한다며요. 저는 한 골만 더 넣으면 됐어요. 아니 확실하게 하려면 2골을 넣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후반 25분, 30분, 35분.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후반 37분. 노리치가 역습을 시도했어요. 우리 진영까지 올라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수비수가 막아냈습니다. 볼을 클리어했죠. 볼이 중앙으로 날아왔습니다. 호이비에르가 잡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왼쪽에서 중앙으로요. 호이비에르가 패스했습니다. 정확했어요. 볼을 받았습니다. 수비수 2명이 앞에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드리블했습니다. 한 명을 제쳤어요. 다른 한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각도가 좁았어요. 골키퍼가 니어 포스트를 막고 있었습니다. 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쐈습니다. 왼발로요. 볼이 굴절됐습니다. 수비수 다리에 맞았어요. 골키퍼가 반응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볼이 그 손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골라인을 향해 굴러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만 명이 숨을 죽였어요. 볼이 골라인을 넘었습니다. 골.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이 떠올랐어요. 함부르크에서 차이니즈라고 불리던 18살 소년. 레버쿠젠에서 아시아 선수는 안 된다는 말을 듣던 시절. 토트넘 첫 시즌 4골밖에 못 넣고 실패한 영입이라 불리던데.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케인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해냈어? 해냈어? 저는 울고 있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관중들이 노래했습니다. He's one of our own. He's one of our own. Sonny, he's one of our own. 우리 중 한 명이라고요. 손흥민은 우리 중 한 명이라고요. 133년 만에요. 아시아 선수가요. 23골. 살라와 동률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리버풀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요. 저는 해냈습니다. 세레머니가 끝났어요.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뛰었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며요. 후반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5분이었어요. 관중들이 소리쳤습니다. One more, one more. 한 골 더요. 저도 원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추가 시간 2분.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쿨루셉스키가 돌파했어요.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저는 박스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모든 힘을 다해요. 볼이 날아왔습니다. 슈팅했습니다. 골키퍼가 쳐냈어요. 코너킥이었습니다. 관중들이 탄식했어요. 코너킥을 준비하는 동안 전광판을 봤습니다. 리버풀 1-1 울버햄튼 종료. 리버풀 경기가 끝났어요. 살라는 추가골을 못 넣었습니다. 23골로 끝났죠. 저도 23골이었습니다. 공동 득점왕이었어요. 코너킥이 올라왔습니다. 헤딩했어요. 빗나갔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렸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토트넘 5-0 노리치. 저는 이 골을 넣었어요. 잔디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해냈습니다. 공동이지만요. 133년 역사상 최초로요.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됐어요.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관중들에게 인사했어요. 박수가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Thank you, Sonny.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복잡했습니다. 공동 득점왕. 살라와 함께요.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득점왕이다. 아시아 최초 득점왕. 케인이 저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 형제.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공동이라는 겨.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폰을 켰어요. 알림 237개가 떠 있었습니다. 축하 메시지들이었어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뉴스 알림도 떠 있었어요. 손흥민 살라 공동 득점왕 확정. 133년 만에 아시아 선수 득점왕 23골 동률 프리미어리그 역사새로 쓰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다가 멈췄어요. 손흥민 23골 페널티킥 연계 살라
23골 페널티킥 5개.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23골 모두 순수 필드골이었어요. 살라는 5개가 페널티킥이었죠. SNS를 열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진짜 득점왕이다. PK 없이 23골이잖아. 살라는 PK 5개 빼면 18골이야. 순수 필드골로만 따지면 손흥민 압승.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골은 골이다. PK도 골이야. 살라 폄하하지 마라. 공동 득점왕이면 공동인 거지. 뭘 따지냐. 저는 폰을 내렸습니다. 복잡했어요. 페널티킥도 골은 골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필드에서 직접 만든 골과 11m 지점에서 넣는 골은 다르잖아요. 아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동 득점왕이면 된 거였어요. 133년 만에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였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나왔어요. 오늘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손흥민과 살라가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두 선수 사진이 나왔어요. 왼쪽에 살라, 오른쪽에 저요.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의 23골은 모두 오픈 플레이에서 나온 골입니다. 반면 살라는 5개의 페널티킥을 포함한 23골이죠. 다른 해설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골은 골입니다. 페널티킥도 넣기 어려운 골이에요. 두 선수 모두 훌륭합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순수 필드골로만 따진다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공식 기록은 23골 동률이에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내 아빠? 축하한다. 득점왕.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흥민아, 너 알지? 내 23골은 전부 내가 만든 골이야. 하나하나 내 발로, 내 머리로 만든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공동이든 단독이든 넌 해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공동 득점왕. 어렸을 때 꿈꿨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단독 득점왕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공동이었습니다. 그래도요. 133년 만에요. 아시아 선수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자꾸 생각났거든요. 페널티킥 연계. 제 23골은 모두 제가 만든 골이었어요. 드리블에서 위치 선점에서 동료 패스 받아서요. 한 골 한 골이 다 달랐습니다. 살라도 훌륭한 선수예요. 존경합니다. 하지만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일어나 다시 폰을 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득점 순위를 봤습니다. 1위.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마이너스 23골 1위. 손흥민 토트넘 마이너스 23골. 공동 1위였습니다. 괄호 안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Salah, 5 penalties. Son, 0 penalties. 프리미어리그도 표시해뒀네요. 페널티킥 개수를요. 왜 표시했을까요? 의미가 있어서겠죠. 저는 폰을 내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내일이면요. 전 세계 언론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동 득점왕. 그리고 페널티킥 개수의 차이를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23골. 순수 필드골 23개. 그것만으로도요. 충분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알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폰을 들었습니다. 알림이 1247개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알림을 눌렀어요. BBC 스포츠였습니다. 손흥민 133년 만에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페널티킥 없이 23골. 순수 필드골로만 달성한 기록? 기사를 열었습니다. 살라의 23골 중 5개가 페널티킥인 반면 손흥민의 23골은 모두 오픈 플레이에서 나왔다. 통계적으로 손흥민의 득점이 더 가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기사를 눌렀어요. 가디언이었습니다. 선 HUNG-민더를 골던부트 위너? 진짜 득점왕은 손흥민? 페널티킥을 제외한 순수 필드골에서 손흥민은 23골로 리그 1위다. 살라는 18골에 불과하다. 스카이 스포츠 기사도 있었습니다. 역대 득점왕 중 페널티킥 없이 20골 이상 넣은 선수는 단 7명. 손흥민이 그 중 한 명이 됐다. 저는 폰을 내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Son is the true winner. 23 goals without penalties is insane. Respect to both, but Son's record is more impressive.
한국 커뮤니티도 폭발 상태였습니다. PK 없이 23골 디귿디귿디귿 살라 PK 5개 빼면 18골임 손흥민이 진짜 득점왕이다. 하지만 다른 댓글들도 있었어요. 살라 폄하하지 마세요. PK도 실력입니다. 공동 득점왕 맞는 거 괜히 논란 만들지 마.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통계가 눈에 띄었어요. 누군가 만든 비교표였습니다. 2021-22 시즌 득점 분석. 손흥민 총 23골, 오른발 11골, 왼발 9골, 헤딩 3골, 페널티킥 0골, 필드골 23골, 살라 총 23골, 오른발 12골, 왼발 6골, 헤딩 0골, 페널티킥 5골, 필드골 18골.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폰을 놓고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아침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토트넘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득점왕, 득점왕. 케인이 다가왔습니다. 봤어? 전 세계가 내 얘기를 해. 네, 형. PK 없이 23골이라는 거 다들 놀라워하던데.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아니야. 실력이지? 너 올 시즌 PK 찬 기회 몇 번 있었어? 기억났습니다. 3번 있었어요. 하지만 케인이 주전 키커였습니다. 저는 안 찼죠? 3번 있었어요. 그럼 내가 찼으면 26골이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안 찼잖아. 팀을 위해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훈련 중간에 스태프가 달려왔습니다. 기자회견 요청이 30개 넘게 들어왔어. 30개요? BBC 스카이 스포츠, ESPN 전부 인터뷰하고 싶대. 지금 당장. 저는 감독을 봤어요.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네가 만든 역사니까. 오후 2시? 기자회견장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50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 질문이 들어왔어요. BBC 기자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축하합니다. 133년 만에 아시아 최초 득점왕인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공동 득점왕이에요. 살라 선수도 훌륭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스카이 스포츠 기자였어요.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넣으셨는데 이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페널티킥도 골입니다. 살라 선수는 훌륭한 선수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골을 넣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 가디언 기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진짜 득점왕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저는 공동 득점왕입니다.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라와 저 둘 다 23골입니다. 하지만 페널티킥 차이는 골은 골입니다. 제 대답이 단호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고마워요, 형. 근데 솔직히 말해봐. 너도 알잖아. 네가 더 대단하다는 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폰을 켰어요. 기자회견 영상이 벌써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겸손하네 손흥민 인성 진짜. 살라 감싸주는 거 봐 이래서 더 멋있어.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할 텐데 PK 없이 23골인데 공동이라니 손흥민이 진짜 1위 맞아? 저는 폰을 내렸습니다. 억울했을까요? 생각해봤어요. 조금은요. 공동이 아니라 단독 득점왕이고 싶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봤어요. 함부르크에서 차이니즈라고 불리던 18살 소년에게요. 너 10년 뒤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할 거야. 공동이긴 하지만 그 소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공동이든 단독이든요.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것 자체가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33년 만에요. 페널티킥 없이 23골이요. 그것만으로도요. 충분했습니다. 득점왕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폰은 여전히 조용할 틈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님. 저는 베트남 축구 아카데미 코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수님 영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다음 메시지도 왔습니다. 일본에서였어요. 저는 17살 축구 선수입니다. 유럽 진출을 꿈꿨지만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다시 꿈꿀 용기가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도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매일 손흥민 선수 영상을 봅니다. 아시아인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폰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득점왕이 제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 아시아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한국 유소년 대표팀 코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손흥민 선수, 올해 유소년 해외 진출이 작년보다 3배 늘었습니다. 다들 선수님 보고 용기 얻었대요. 정말요? 네. 유럽 클럽들도 아시아 선수들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손흥민이 있는데 왜 아시아 선수가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133년.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 왔었을 겁니다. 꿈꿨을 거예요. 득점왕을요. 하지만 아무도 못했습니다. 재능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편견 때문이었죠. 아시아 선수는 안 돼. 몸싸움이 약해? 유럽 축구는 달라. 저도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2012년 함부르크였습니다. 첫 훈련 때가 기억났어요. 독일어를 못해서 감독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통역사가 따로 없었어요. 한 선수가 비웃었습니다. 저애 뭐야? 말도 못 알아들어? 라커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라커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죠. 첫 경기 후 독일 언론이 썼습니다. 손흥민 분데스리가 수준에 못 미쳐. 1년 뒤였습니다. 제가 12골을 넣었을 때요. 같은 언론이 썼어요. 손흥민 예상 외의 활약. 예상 외라고요? 저는 매일 4시간씩 훈련했는데요. 레버쿠젠으로 옮겼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2014-15 시즌 17골을 넣었어요. 분데스리가 득점 순위 5위였습니다. 그래도 영국 언론은 의심했죠.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는 다르다. 2015년 토트넘이 3천만 유로에 저를 영입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였어요. 영국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토트넘 3천만 유로 낭비. 아시아 선수에게 너무 많이 지불했다. 1년 안에 실패할 것? 첫 시즌 4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28경기에서요. 언론이 썼어요. 봤지? 아시아 선수는 안 된다니까? 저는 그 기사를 모두 스크랩했습니다. 폴더에 저장했어요.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언젠가 증명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2년차 시즌 14골을 넣었어요. 3년차 18골, 4년차 20골,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6년차 시즌 2018-19 시즌이었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첫 번째였죠. 결승전은 졌습니다. 리버풀에게 0-1로요. 경기 후 저는 피치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였어요. 차이니즈라고 불리던 18살 소년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 피치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3년 뒤 2021-22 시즌이었습니다. 23골. 페널티킥 없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공동이지만요. 133년 만에 아시아 최초였습니다. 저는 지금 런던 집 소파에 앉아 있어요.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함부르크에서 토트넘까지요. 173골을 넣었어요.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 4위였습니다. 어시스트는 101개로 역대 1위였죠. 숫자로 보면 성공한 선수예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폰을 다시 들었어요. 아까 받은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베트남 아이들, 일본 17살 소년, 중국 어린이. 제가 이룬 건 개인 기록이 아니었어요. 문을 연 겁니다. 133년간 닫혀있던 문을요. 이제 아시아 어린 선수들이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유럽 클럽들도 달라졌어요. 아시아 선수? 당연히 고려해야지. 편견이 깨진 겁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박지성 선수가 있었습니다. 메뉴에서 뛰며 길을 닦아줬죠. 이영표, 기성용, 구자철 선수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유럽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그 선배들이 닦은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요. 제 뒤를 따라올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골을 넣고요. 더 큰 기록을 세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손흥민이 문을 열어줬어? 그게 제 진짜 기록이었습니다. 득점왕보다 중요한 거였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시즌이 완전히 끝났어요. 토트넘은 리그 4위로 마감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했죠. 저는 개인 시상식에 초대받았어요. 프리미어리그 시상식이었습니다. 런던 한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3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살라도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나란히 섰어요. 공동 득점왕 트로피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와 손흥민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살라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악수했습니다. 축하의 손. 당신도요 뭐. 우리는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살라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너도 알지? 네가 더 대단하다는 거. 저는 놀라 살라를 봤습니다. 살라가 웃었어요. PK 없이 23골. 나도 인정해. 넌 진짜야.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트로피를 봤어요. 2021-22 프리미어 리그 골던부트 모하메드 셀러 앤드선 HUNG-며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동. 어렸을 때 꿈꿨던 건 단독 득점왕이었어요. 혼자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요. 그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살라는 세계 최고의 골잡이예요. 리버풀의 에이스고 이집트의 영웅이죠. 그 살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 아시아 선수가요. 한국 선수가요. 그게 진짜 의미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트로피를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옆에 다른 트로피들이 있었어요. 분데스리가 득점상,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 많은 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달랐어요. 이건 제 것만이 아니었으니까요. 폰을 들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를 열었어요. 손흥민 득점왕 기념 유소년 축구교실 1000명 신청. 올해 해외 유학 가는 유소년 선수 역대 최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손흥민 효과.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글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 아들이 오늘 처음으로 축구공을 찼어요. 손흥민 선수 보고 축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아빠, 나도 아시아 사람인데 손흥민처럼 될 수 있어?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증명했다고요. 저는 폰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8살이었을 때요. 아버지와 공원에서 공을 찼었어요. 아빠, 나 세계 최고 될 수 있어? 왜 안 되겠니? 근데 한국 사람이잖아. 아버지가 공을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손흥민아, 들어봐. 네가 한국 사람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안 된 게 아니었어요. 아시아 사람이라서 불가능했던 게 아니었죠. 다만 아직 아무도 안 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해야 했어요. 처음으로요.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누군가가 됐습니다. 133년 만에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공동 득점왕이었고 단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요. 문은 열렸어요. 이제 뒤따라올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요. 그 아이들은 더 많은 골을 넣을 거예요. 더 큰 트로피를 들 겁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요. 어떻게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대답할 거예요. 손흥민이 보여줬잖아요. 그게 제 진짜 기록이었습니다. 골 173개가 아니라요. 어시스트 101개가 아니라요. 득점왕 트로피가 아니라요. 문을 연 것? 그게 손흥민이 남긴 진짜 의미였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런던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어디선가 아이들이 축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손흥민이야. 그럼 나는 살라.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함부르크에서 공을 찼던 18살 소년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넌 해낼 거야. 차이니즈라고 불려도 못한다는 말을 들어도 넌 증명할 거야. 불가능은 없다고.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공을 차고 있을 8살 아이에게도요. 너도 할 수 있어. 아시아 사람이라서? 상관없어. 누군가 이미 증명했으니까. 133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다음 아시아 득점왕은요. 133년이 아니라 5년, 아니 3년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요. 손흥민이 열었습니다. 페널티킥 없이 순수 필드골 23개로요. 그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